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김양구 이제 대표님 만나가지고 이제 네. 강의를 들어서 어떻게 네. 첫 만남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 강의를 딱 들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직원이 되거나 같이 일을 하게 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계기가 또 있으셨나요? 아, 또 그게 계기가 있었어요. 네. 교육을 듣고 난 후 저는 사실 바로 결심을 했어요. 그 당시 때 아파트 투자를 했던 것들을 다 좀 정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개 아파트를 좀 정리하고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조차도 정리를 하고 네. 제가 좀 시드머니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제가 만약에 이 김양구 대표님을 만났을 때 정말 이분이 괜찮고 이 투자에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난 가감히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을 듣고 난 후 그 생각들이 명확해졌어요. 확실하게 제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게,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정중히. 대표님, 정말 제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저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정말 간절히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너무 흔쾌히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1차 투자, 2차 투자, 3차 투자까지 감행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평택에 있다 보니까 삼성반도체가 그 당시 때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평택에 고덕국제신도시에 짓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 120만 평에 규모가 엄청나죠. 사실 상상이 되세요? 120만 평? 상상도 안 되죠. 상상이 안 가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가보시면. 네. 그래서 그 현장들을 제가 보게 됐죠. 실제로. 그거를 저는 이제 지제역 근방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네. 때문에 고덕과 지제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나한테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 인생에 뭔가 모르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휴직을 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삼성반도체 정직원 빼고요. 네. 건설 인력만 6만 명에서 7만 명이 그 건설 현장의 인력들로 투입이 됐던 거예요. 정말 이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있는 인구들이 매일같이 이 삼성반도체를 짓기 위해서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만큼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여기에서 이 평택에서 내 인생을 승부를 봐야 되겠다. 내가 이걸 직장을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저는 토지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네. 정말 제가 1차, 2차, 3차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투자하는 토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드머니만 좀 더 있으면 내가 이런 좋은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뭘 할까? 네. 그거에 고민에 빠지다가 그러다가 이 건설 인력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먹고 자는 걸 해결해 드려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자는 건 제가 어렵더라고요. 네. 예, 건물을 뭐 다가구를 한다든지 네. 이게 뭐 2, 30억씩 해요. 그쵸, 맞아요. 그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먹는 걸 좀 제공을 해야 되겠다. 제가 식당을 해야겠다. 네. 제가 뭐 사실 직장 생활만 15년, 16년간 했지만 제가 식당이라는 건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선명해지더라고요.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구나. 그런데 사실 제가 노동을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식당을 내서 내가 1년 안에 2호 체인점을 내서 그때부터는 점장제를 도입해서 네. 내가 체인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 김양구 대표님이 이 소식을 좀 듣게 됐어요. 근데 대표님도 저를 조금 이제 동생으로 조금 여겨주면서 뭔가 좀 챙겨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대구에서 가족들 다 데리고 이사를 오지를 않나, 평택에 있다가 갑자기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식당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대표님이 어느 날 순기 씨 그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노동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해? 그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당시 때 오로지 이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예.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은 이거다. 그쵸. 그런데 또 두 번째 또 저희가 모임을 하면서 또 대표님을 찾아가게 된 네. 거예요. 그때 이제 약간 머릿속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논리정연하게 그 대표님께 내가 이걸 하겠다. 나 이거에서 반드시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드릴까?
고민에 빠졌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 왜 답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왜? 노동이란 단어를 언급을 하니까 네.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네. 결론을 제가 못 짓고 네. 일단 그냥 부딪히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투자 모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얘기를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처럼 막 가족들 데리고 평택을 오질 않나, 평택 왔는데 직장 안 돌아가고 네. 막 식당 하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막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투자 얘기 많이 하다가 결국은 저의 얘기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아, 순기 씨 요즘 어떻게 지내? 순기 씨 요즘 그 식당 준비하는 거 어떻게 돼가? 이렇게 너무 관심 있게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또 대표님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기 씨,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거 아니야. 네. 아,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식당이 웬 말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네. 그 이후에 또 우연하게 또 대표님과 1대1로 또 따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표님이 저한테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순기 씨, 진짜 이럴 거면 직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아니, 왜 좋은 직장 그만두고 지금 뭐 명확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길 선택을 하려고 하냐. 그럴 거면 직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스승님 같은 분이고 진짜 멘토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너무 많아졌어요. 뭔가 제가 이 말을 거역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이후로는 대표님 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뒤돌아서서 네. 다시 식당 알아보고 네. 막 그 식당을 권리금까지 조율하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예.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셔도 꿋꿋하게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 저는 결심을 했어요. 물론 와이프의 반대도 있었어요. 아, 식당에 왜 식당 할 때 와이프가 반대가 있었죠. 와이프도 오빠 그냥 식당 회사로 돌아가면 안 돼? 와이프가 너무 걱정이 큰 거였어요. 네. 나 잘할 수 있다. 나 잘할 수 있으니까 진짜 나 한번 믿어달라고. 나 이걸로 꼭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나 한번 믿어달라고. 그렇게 제가 와이프를 또 설득을 했어요. 와이프는 설득이 됐는데 대표님이 이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실제로 뭐 뼈해장국 집이었잖아요. 네네, 뼈해장국을 처음에. 거기서 실제 일도 하셨잖아요. 또 거기서 일하면서 또 인정도 받으셨고. 아, 뼈해장국을 처음에 하려고 했고 네. 그걸 제가 대구에서 오랫동안 다니던 단골집이 있는데 맛은 검증이 됐어요. 제가 기존에 외국계 회사를 다녔었는데 네, 네. 이 일을 하기 전에 그런데 외국인을 데려가도 맛있대요. 아, 그 정도예요? 아니 그 외국인이 맛있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너무 맛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맛은 검증이 된 네. 거예요. 근데 그 집도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아, 그래서 이거 맛은 검증이 됐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운영과 마케팅 그쵸. 이것만 내가 잘하면 된다. 그쵸. 근데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되고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개선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뼈해장국을 하려다가 네. 그 투자 모임에 사실 김치찌개 체인을 한 15개 정도 내주신 사장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도 나름 체인을 15개 정도 낼 정도면 그쵸. 식당으로서는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고 네. 입지를 다지신 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3개 정도 지경을 직접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와. 그분은 하루에 그 3개 지점을 다니는 게 하루에 일가 정도예요. 네.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순기 씨, 뭐 식당 하려고 한다면서. 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 진짜 식당 한번 해서 제가 이걸로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순기 씨 너무 힘드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내 순기 씨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온통 여기저기서 만류만 하는 거예요. 반대만 해. 난 잘할 자신이 네. 있는데. 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순기 씨,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루만 우리 집에 와서 서빙도 해보고 하루만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식당 일을 해보고 그때도 순기 씨가 정말 그걸 해보고 싶으면 와서 해도 그때 가도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내일 당장 가겠습니다. 네. 그 전화 끊고 바로 다음 날부터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아니 하루 딱 일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집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네. 김치찌개 집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맛있는 거 보면 즐겁잖아요. 그쵸.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서빙을 하면서 저는 항상 웃으면서 그분들에게 맛있게 드세요.
또 가실 때도 어떻게 잘 드셨나요? 맛있게 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환하게 웃으면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하루 만에 그 홀에서 일하는 이모님과 네. 주방에 계신 실장님하고 다 친해졌어요. 하루 만에. 와.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한 며칠만 더 해보라고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며칠 해봤어요. 네. 근데 저는 결론을 얻었어요.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네. 나 너무 재밌다. 더 확신을 했구나. 네, 더 확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며칠 하다가 저를 살짝 부르시더라고요. 승기 씨, 식당 일 해보니까 어때? 그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사장님 저 너무 재밌다고. 정말 제가 이거 식당 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이걸 사업으로 제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너무 감사하게 너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며칠 승기 씨 하는 거 보니까 승기 씨 뭘 해도 잘하겠다. 승기 씨 식당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뭔가 이게 통과 의뢰를 1차 관문을 통과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전문가한테 인정받은 거죠. 네, 인정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다. 그래서 그 식당 사장님이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게 다니시는 그 체인점을 저를 데리고 이렇게 한 바퀴씩 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 식당 사장님이 네. 우연찮게 이걸 3개의 체인을 혼자 운영하시니까 물론 거기를 맡아서 그 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셨지만 하루에 그렇게 다니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누가 인력이 이탈이 된다거나 그쵸. 직원이 이탈이 된다거나 이러면 또 거기에 그 커버하기 위해서 그쵸. 가야 되시고 네. 그게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우연찮게 얘기를 듣다가 하나 정도를 내가 체인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우연하게 듣게 됐어요. 네.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바로 이거야 그러면. 네. 처음에 제가 초심을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제 목표는 삼성 반도체 정말 가까운 곳에 뼈해장국 식당을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그쵸. 네, 디자인, 인테리어부터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김치찌개 그거를 내가 그러면 물려받아야겠다. 잘 되는 거를 그냥 그렇죠. 그대로 내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딱 그렇죠. 구축이 된 내가 저 체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한 개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네, 네. 근데 그 당시 때 그 식당이 굉장히 번듯했어요. 네. 평수가 대략 한 85평. 와,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네. 그리고 주차장이 한 200~300평. 와. 엄청 큰 거예요. 네. 그냥 식당으로서는 번듯한 식당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와, 저 사장님 좋으시겠다 라고 할 정도로 번듯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시기 때 오픈을 해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꺾이고 끝나갈 시점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조금씩 올라가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잘 됐다. 그렇죠. 이거 내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체인 중에 내가 맞는 이 체인은 이 김치찌개 그 체인 중에 1등을 찍어야겠다. 내가 반드시 탑을 찍어야겠다. 그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다가 어느 날 네. 김영구 대표님이 이 소식을 계속 듣고 계셨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 저 그 투자 모임에 네. 계신 분들이 계속 네. 어떻게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요즘 승기 씨 뭘 하고 있다, 네. 어떻더라, 네. 그런 거를 계속 듣고 계셨던 거예요. 저 거의 권리금을 조율하던 과정 끝까지 갔어요. 거의. 나 1월부터는 나 이거 맡아서 한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좀 더 빨리 하면 제가 생활비라도 그쵸. 좀 벌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때 생활비 백업 해놓은 돈을 다 플러스 해가지고 돈 있는 돈이랑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그거를 물려받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 어느 날 김양구 대표님한테 전화가 오게 된 거예요. 정말 이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된 그 전화 한 통이었어요. 네. 어떤 전화였냐면 네. 전화가 왔는데 대표님께서 처음에는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승기 씨 잘 지내냐 이런 안부를 묻다가 갑자기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승기 씨, 날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딱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대표님 100% 믿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질문하시더라고요. 승기 씨,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날 믿어줄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감하게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표님 믿을 수 있습니다. 네.
라고 말하니까 정말 영화 속의 대사의 한 장면처럼 순기 씨, 그러면 내가 순기 씨 꾸는 그 꿈 내가 이뤄줄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 네. 이렇게 만남이 된 거예요. 한번 어느 날 묻게 됐어요. 네. 대표님 왜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게 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표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가 얼마나 간절하면 정말 막 대구에서 평택까지 이사도 오고 평택에서 또 직장 안 돌아간다 하고 진짜 평택에서 자기 인생을 막 승부를 봐보겠다라고 하면서 식당까지 하겠다 하니까 이 친구의 열정을 높게 봐주신 거예요. 그렇죠. 저 친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막 이런 만남이 중요하다. 어찌 보면 진부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열정, 의지 그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또 우연찮게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알아봐줘요.